소개 내용이었는데요. 그런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또 유튜브로 보다 보니까 조금은 주제를 좀 폭넓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주제를 잡았고요. 또한 저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정부 R&D 사업에 대한 평가 관리하는 기관에서 한 30년 정도, 정확하게 25년 정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로 최근에 이제 한 4년 전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와서 지금 산단장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동안에 이제 R&D 기획 또 사업 수주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 잘 안다고 했는데 와 보니까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단에 대한 소개보다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ATC 관련돼서 그 CTO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R&D 기획에 대해서 제 경험담 이런 걸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주제를 잡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학교에 와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동아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업 수주를 많이 하시겠네요. 그랬는데 실제로 사업 수주가 한 사람의 능력만 가지고는 어렵더라. 그게 결국은 아마 회사에서 돌아가시면 오늘 오신 CTO 분들께 많은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회사 좀 이렇게 뭐 사업도 서로 정부 사업 다른 데 좀 따가지고 오고 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거 혼자 할 수 있겠나? 막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중간중간에 R&D 기획이라는 내용을 넣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1965년도 한 50년 전에 어, 상상으로서 만화에 대했던 글씨인데요. 여기서 한 50년 전의 내용이지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 태양열을 이용한 칩이라든지 또는 전기 자동차, 뭐 움직이는 도로라든지 또는 뭐 소형 TV로 전화기를 보는 거라든지 또는 전파신문, 지금만 말한다면 인터넷이겠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거의 다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기획이라는 거는 다름이 아니고 좀 상상했던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기획을 해야 되는 이유, 쉽게 얘기하면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경쟁 속에서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의 장수 기업에 봤더니 여기는 이제 자료가 중견기업으로는 분류되지 않고 그냥 중소기업, 대기업 이렇게 분류됐는데 장수기업 한 봤더니 중소기업이 한 80% 정도 되더라. 뭐 당연하겠죠. 뭐 모수가 크니까 그렇겠지만. 그리고 그 음력을 봤더니 한 50년 정도의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중소기업 대비해가지고 써본다면 장수하는 기업이 0.2%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제가 90년도에 직장생활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회사가 쌍용 자동차였어요. 근데 첫 신입사원 그 교육을 받는데 그때 교육이 뭐냐면 50년간 이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회사가 망하게 하겠습니까? 뭐 시멘트 그 당시에 시멘트가 그 쌍용이 양했는데 저 돌가루만 부숴가지고 해도 이 회사는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하고 있다가 중간에 걱정이 돼서 옮겼지만 결국은 예측하기 어렵더라. 결국은 R&D 기획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그 미래를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본다면 잘 살아남고 결국은 장수기업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R&D 기획이라는 것은 결국은 미래 또 기술 예측이 상당히 어렵고 옛날에는 석유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먹고 살겠나 뭐 한 2, 30년만 되면은 이제 석유가 고갈돼서 한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석유에 대한 얘기보다는 오히려 그 대체되는 저탄소라든지 이런 얘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 본다면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회사에서 뭘 투자를 해야 될까를 찾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을 뿐이지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 불가능한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조사했던 걸 보니까 뭐 한 3천 아이디어가 들어가 가지고 실제로 한 300개 아이디어가 들어가서 한 1.7개, 300개 중에 1.7개가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게 한 1.7개고 1.7개 중에서도 실제로 이제 시장에 나오는 거 그것까지 따진다면 한 3,000개 정도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야 실제로 시장 내에서 성공한다 보니까 어, 각각의 중소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라는 그 생각이 3,000개 정도 하나 해야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또 어렵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에서는 어, 이런 R&D 기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가이드도 해주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제가 학교에 왔습니다. 학교에 왔는데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물건을 만드는 그런 수업을 하는데 1년을 걸립니다. 3월 달에 시작해서 이제 10월 달 하는데 제 팀이 6개 팀이 있어요. 근데 6개 중에 5개는 하나는 제대로 하고요. 5개는 마치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발명품 같은 것을 이제 안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대학교 4학년 정도 공부한 학생이라면 그게 맞는 걸 뭘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데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개 조 정도는 그냥 앉아서 뭘 할까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조도 있어요. 내가 그걸 보다 보니까 R&D 기에 다름이 딴 게 없다. 내가 수업을 하면서도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학생들 중에 5개 조 중에 한 개 조 빼놓고는 나머지 4개 조는 아직도 시간은 1년이 지났지만은 꼼짝꼼짝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맨 처음에 한 3월 달 초에 내가 정확하게 뭘 해야 되고 1년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렵고 저 역시도 R&D 그 평가 기간에 한 25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 빨간 펜은 참 잘하는데 나보고 교수님 뭘 해야지 될까요? 라고 하면 저도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제가 요새 R&D 기획을 새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R&D 기획의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공부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R&D 기획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것이 맨 처음 R&D 기획이 필요한 것들은 처음에 판단하는 것 같아요. 판단. 뭘 해야 될까? 다음에 그 대상되는 기술에 대한 이해나 다음 우리에 대한 체질 환경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획득하는 체계도 뭐 판단하고 이런 판단이 맨 처음에 시작인데 판단은 누가 합니까? 회사에 들어가시면 오너가 하세요. 오너가 뭐 트렌드 분석, 기술 동향 조사, 수요 예측 물론 굉장히 이제 통속력도 있고 시간을 많이 지나서 이제 그 분야에 이제 뭐 계셨기 때문에 앉아서도 이런 거 안 해도 딱 아시겠지만 통상은 판단은 한 분이 하세요. 또는 우리 CTO 분이 계시든지 우리 이거 해봅시다. 또는 요새 시장에서 이런 게 또 판단하는데 우리도 그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판단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판단이 사실은 체계화되어 있지 않더라.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좋은 이런 그 기법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기법들은 언제 쓰느냐 하면 정부 사업 프로젝트 사업 계획서를 낼 때 앞에 데코레이션으로 대부분 다가 합니다. 네. 써야 되니까 배경, 시장 조사, 환경 그걸 하지 이런 조사를 거쳐 가지고 야 우리가 요번에 전기 자동차 뭐 배터리 관련돼서 뭘 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는 데는 없더라는 거예요. 뭐 없지 않겠지만 적더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학생들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해서 학생들 가이드를 하지 않고 학생들한테 야, 너 뭐 할 건데? 갖고 와봐. 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봐. 결국 판단은 제나 학생들이 그냥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이런 체계를 갖추고 하면 좋을 텐데 왜 그게 부족했을까? 그리고 그 프로세스는 딱 정해진 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환경 분석하고 그다음에 선정하고 이 단계는 뭐 일반적인 체계지만 그 체계가 다소 바뀌더라도 이 프로세스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향후에 이제 수요 탐색을 하고 그 이후에 산업 시장 분석 또는 전략까지 도출 그리고 마지막에 기획을 수립하는 이런 네 단계 단계가 통상의 절차입니다. 체계. 그러나 그 체계가 반드시 네 단계로 거쳐야 될지 그거는 뭐 큰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통상 보면은 후보 기술을 이제 발굴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을 좁혀가는 그런 과정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앞에 자료로서 수요 탐색을 통해 가지고 후보 대상 기술을 발굴하고 또 시장이나 시장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중에서도 또 많은 후보 기술 중에서도 대상을 압축하고 이러한 1, 2, 3, 4단계를 거침에 따라 가지고 자료로서 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라 뭐 오늘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을 드리면 전략 과제를 이제 도출하는데 도출 방법 중에 마지막이 선택과 집중이냐 포트폴리오냐 하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기획할 때 사람들이 우리 이걸 해봅시다 라고 해서 한두 개 압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조금 뭐 여러 가지 해주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서 또 선택하자라는 둘 중에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전략 이 두 가지 내용인데 결국은 핵심은 그거겠죠. 리스크를 안고 갈 건지 리스크를 조금 분산할 건지에 대한 몰빵을 해가지고 뭐 도움만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여기서는 그 대부분 다가 이제 정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저 역시도 정부 사업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 사업에서는 대부분 다가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대부분 다가 이제 R&D 사업을 이런 걸 할 거니까 이런 식의 RFP에 맞춰서 내세요라고 하니까 회사로 본다면 본의 아니게 선택과 집중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정부 사업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R&D 기획이라는 것이 회사에서 본다면 배상되는 기술이 나오면 그 배상되는 기술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는 그런 것 같아요. 야, 이 기술을 가지고 정부 사업의 ATC 사업으로서 몰빵을 할 거냐 또는 ATC 사업에는 이런 분야를 커버하고 다음에 중기부 사업에 예를 든다면 소규모 한 1억짜리 사업은 이렇게 할 것이고 또 여기서 받쳐주지 못하는 또 교육 사업은 노동부 사업에서 받아오고 이런 식의 회사에서의 포트폴리오는 대상물이 결정이 되면 그 대상물을 가지고 정보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쓸 거냐 하는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되고 대상 기술을 잡는 거에는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회사에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좀 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그 옛날에는 우리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이런 분들이 한 20, 제가 처음 할 때가 한 90년도 초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도 뭐 많지 않고 하니까 많은 연구들이 대학이나 연구소에 의존하는 게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해외에 돌아가는 사항들을 와가지고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하는 것들이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보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고 오히려 기업에 계신 분들이 거꾸로 대학이나 연구소 보고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라고 그 옛날과 달리 거꾸로 가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에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아직도 어떻게 본다면 자유공모형 기획이 아니고 합동식의 공모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기업에서는 기획을 지금 해야 되는데 앞단에서 기획에 대한 프로세스 열심히 잘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부 프로세스에 이제 이 기획을 태워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시간을 어, 조급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견기업에서 사장님이나 뭐 CTO 분 계셔서 우리가 이걸 하자. 그런데 언제 할까요? 할 때 대부분 다가 야, 예를 들어서 뭐 22년 1월이면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와. 라고 하니 기획은 열심히 해놨지만 올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소규모 1, 2억짜리 사업들은 오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최소한 2, 30억 되고 이렇게 회사가 미래를 앞두고서 기획하는 비용으로서 기획하는 그런 부분들은 올해 나오는 것들은 없어요. 최소한 1년이나 2년 정도 몸목표 숙성을 시켜야 나오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는 거죠. 못 기다리고 정부의 지원 프로세스를 조금 아셔야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기성 사업들이야 공모될 때마다 보고서 들어가도 돼요. 그러나 좀 대형 사업의 기획은 이미 공고가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혹시 그 전담 기관에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이 과제가 주인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줘. 예. 그 왜 물어봅니까? 분명히 주인이 없이 공개하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저거 분명히 누가 있을 거야. 예. 누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기획했던 사람이 있죠. 벌써 한 1, 2년 정도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하는 그런 절차를 정부 프로세스가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단에 기획 프로세스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준비했으면 이제는 좀 정부 프로세스에 태우고 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통상은 언제 하냐면 정부가 지금 9월이나 11월 달에 예결을 통해 가지고 뭘 할까를 정하는데 이때 정하는 게 언제 정하냐면 올해 이제 21년도입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제들이 언제 나오냐면 22년도에 나와야 되는데 통상 이거 하는 것들이 23년도 정도 1년, 2년 정도를 내다보고 하는 것들이 예결위에 지금 검토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맞춰가지고는 회사의 중요한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해야 되는 기획들이 적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케이트나 이런 데서 오는 것 중에 아마 수요조사를 내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아마 10개 기업 중에 9개 기업은 안 내실 거예요. 왜? 그 귀찮은데 모르네.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내가 기획 안 했더라도 누군지 모르지만 기획이 나오면은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한번 붙어보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막상 그때 가서 할 때는 야 이거 누가 있는 거 아니야? 누구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에 공개가 안 되면 제가 좀 더 얘기할 텐데 다 공개된다 하니 주인은 없지만은 이렇게 모순된 생각을 보통 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획 단계에 그 요청할 때 그때는 물론 이제 한두 페이지밖에 쓰진 않지만 해야 될 내용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제안을 한다면은 분명히 선정도를 높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획이 보통 이제 한 2월에서 한 5월 이때쯤에 가장 많이 내려오죠. 기업들한테 기업 수요조사 할 거 있으면 내놓으세요 할 때 그렇게 세워가지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고요. 시간이 보니까
다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기획을 했지만은 마지막 사업화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기획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공급자나 또 수요자 이런 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탐색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이건 네트워킹의 능력이 좋습니다. 남들이 경쟁이 아니고 뭘 하는지, 오늘 이와 같은 협의의 이런 자리가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새로운 기획을 할 때에 좋은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사람이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는 그런 내용인데, 거꾸로 오늘 이 신규 기획이라는 프로세스에 한번 빗대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기획을 잘한다고 해서 그러면 마지막 좋은 성과가 있을까? 그래서 영어로 A, B, C, A부터 시작해서 ZG까지 숫자를 1부터 해서 26까지 딱 번호를 다 넘버링을 했어요. 그래서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했더니, 어떤 사람은 기술이다 했더니 그 기술이 다 합쳐보니까 82점이었어요. 82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기술뿐만 아니고 지식도 중요하다 했더니, 지식 K가 여기 11번, N이 14, 이런 식으로 쭉 나열했더니 96%였어요. 그리고 아니야, 살면서 중요한 거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야 해서 봤더니 열심히 일하는 거는 98점이었었어요. 근데 아직 100점이 안 됐어요. 100점은 뭐냐 해봤더니 결국은 에티튜드라는 거였었어요. 사람이 살면서도 그 태도, 이걸 해야지 100점짜리가 되듯이 기획도 마찬가지로 잘 만들어지고 이쁘고 다음에 열심히 하는 까지는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지막에 공고 나고 끝까지 가는 데에 그때까지의 네트워킹 하시고 만나시고 이렇게 많은 절차와 과정, 저는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에티튜드, 태도라고 본다면 열심히 하는 태도, 그런 태도가 되어야 기획의 완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일 처음에는 뭐 동아대 소개 좀 하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했던 그런 기간, 학교 온 소감 이런 걸 지워가지고 오늘 기획 프로세스라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